안녕하세요. 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9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3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김묘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은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글자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행으로는 목에 해당이 되는 글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아니고 양목에 해당이 되면서 대리목 큰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음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목처럼 이렇게 단단하거나 이렇게 큰 나무는 아니고요.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 이렇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화초라든가 작은 뭐 잡초라든가 풀 같은 것으로 있죠. 풀꽃 같은 것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에 비해서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을목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간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위로 곧게 자라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작은 화초 가지고 동량지목으로 쓸 수는 없죠. 물론 이제 볏짚 같은 경우는 이제 볏짚을 이제 새끼를 꽈 가지고 내지는 볏짚을 모아 가지고 지붕에 비가 안 새는 정도의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있겠지만은, 기둥을 세워서 큰 궁궐을 짓는 용도로는 을목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용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예쁘게 피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를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경금을 본다든가, 경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에 있어서는 마치 큰 가위라든가 큰 망치 같은 것이 을목을 갖다가 이렇게 상해를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쓰지 않고 오로지 사시사철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조화를 시켜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쓰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국세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국세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을목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계절. 묘월,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묘월은 일단 계절로선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임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해당이 되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됐던 지금 말하는 공부하는 을목이 됐던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 묘월에서 태어나서 왕한 것과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왕한 것은 약간 차이는 있겠죠. 간목 같은 경우는 큰 나무가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격으로는 양인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양인이 있는 사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라고 하는 것 필요하고, 경금이라고 하는 관살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양인가살이라든가 아니면 관인 상정 같은 것이 되어야지만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사주의 격으로는 걸록격으로 보는 것이지 이걸 갖다 양인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은 음간은 논하지 않는다. 양간만 양의를 논하는 것이고요. 음간은 양의를 논하지 않는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간목은 묘중
묘가 양인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고, 병화부터는 오가 양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유가 지지 유가 양인인 것이고, 임수는 지지의 자수가 양인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천간으로 음간이라고 하는 것, 즉 을목, 정화, 기토, 신금,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음간에 해당이 되는데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을목 자체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이 왕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크다, 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도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게 되면은 지금 벌써 이거는 개나리는 아니지만, 이 그림은 개나리는 아니지만은 벌써 개나리 몽우리가 이렇게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봉우리가 몽우리가 이렇게 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만 더 따뜻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왕절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목이 왕하다, 신왕하다라면 막 간목이 아름드리 큰 나무 수십 미터 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물론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왕한 목에서 이렇게 새싹이 움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새로운 어떤 관점을 놓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꽃몽오리가 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목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꽃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새싹이라든가 이렇게 꽃몽오리가 이렇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목이 왕하다고 해서 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꽃몽오리라든가 새싹들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이때 뭐냐면 서리가 내린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 기온이 급강해서 더 추워진다라고 하는 뜻과 같아요. 그러면 이 꽃몽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터지든가 물러 터지든가 해서 꽃몽우리가 그의 꽃을 못 피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커서 꽃을 피우고 과실을 맺히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충분한 물과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지만 이 꽃몽오리라든가 이파리가 무성하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고 겉으로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든 묘월에 태어났든, 그 다음에 을목이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났든 항상 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사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을목이 이렇게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관살인 경금이라든가 신금으로서 일간 을목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꽃몽오리 활짝 피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꽃몽오리가 활짝 드러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봄에 햇볕만 있고 물이 없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한 물이 있어야지만 을목이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꽃을 활짝 필 수가 있는데, 병화만 있고 물이 없다라고 하면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독양불장 내지는 독양불생이라고 하는 건데,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든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든 화만 있는데 물이 없다, 임수도 없고 개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독양불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병정화가 하나도 없는데 임계수나 수만 많다라고 하면 이건 다시 고음불생이 된다. 즉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는데 물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축축한 음지에서 나무가 있는 것과 같고,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썩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묘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이 같이 유유적절하게 조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독양불장도 되지 않고요, 고음불생도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고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화를 용신으로 취용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반대되는 것을 이제 용신으로 취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하고, 지금은 묘월이고 그때 인월 생각했을 때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없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었고, 인월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었다라고 하면, 묘월은 일단 한기는 없어졌기 때문에 병화하고 수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 자체는 왕하지만 또 나무라고 하는 특징, 화초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화하고 수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화수는 병화 개수가 필요한 것 내지는 병화 개수가 없을 때는 정화 임수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을목이 모강절인 가장 왕한 제왕지인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양인격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걸록격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걸록격이라고 하는 건 일간이 왕하다라고 놓고 봐서 억부용신법으로 해서 관사를 치용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봄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봤듯이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급선무는 뭐냐면 일단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묘월에 태어난 을목이 화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양지에 화초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기 때문에 금방 을목의 꽃모거리가 활짝 트여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드렸지만 묘월에 화만 있고 수가 없게 되면 아까 뭐가 된다 그랬죠? 고음불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음불생이 아니죠. 이거는 독양불장이죠. 독양불장, 그죠? 양만 있고 음이 없게 되면 을목이 말라서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을목의 한테 양분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한 을목이 양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한다라고 하면 화를 봐야지만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병화하고 개수가 있게 되면 사주의 국세는 굉장히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목화통명이 되는 그러한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는데, 병화가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개수하고 병화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가 투출했을 때는 하나는 지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아름답죠. 왜냐하면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있는 화를 갖다가 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첩신돼서 수하고 같이 붙어만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명식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 사주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을 다시 봤습니다. 이것도 일간이 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을목의 특성상 금을 쓰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간목이 투출했을 때는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비록 을목이라 하더라도 모광절의 양목인 간목을 보게 되면 이때는 을목을 간목같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을목이 오히려 등락개갑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간목으로 인해서 을목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한 격국으로서 금으로서 간목을 제해주는 것이, 이런 걸 경금으로서 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간목이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크게 경금을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을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연주에 보게 되면 경자년이 되겠죠. 그래서 지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지만 이 관성으로서 목을 제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아름답죠. 그래서 수만 있는 것보다는 수의 근원이 금이 있어서 수를 더 생해준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주 월간에 기토가 투출된 것은 약간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목이 왕해가지고 기토 자체가 파극이 당하기 때문에 이 기토 자체가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하죠. 물론 이제 기토가 경금을 생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이 자체도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기토보다는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를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지에도 자수가 있고 뭐 시지에도 자수가 있습니다. 묘월은 인월과 달리 그렇게 뭐 한기가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자수가 2점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자수 뭐 임수 개수가 투출된 것이 아니라 지지에 자수 2점 있고 뭐 경금 뿔이 없기 때문에 수를 생겨진다고 하더라도 수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시간에서 이렇게 병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그런 이 인성 양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조우하기 때문에 을목을 보다 따뜻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병자시 이렇게 나쁘지 않겠고, 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지에 있는 묘목하고 시지의 술도 이렇게 묘수를 합화하게 되면 화가 이렇게 더 강해지죠. 아까 병자시에 비하면 병술시가 되면 병화가 더 세력을 얻게 됩니다. 묘수를 합을 하게 되고 묘수를 화가 되고 그 화에 병화가 생조를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왕할 때는 수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고요. 다시 반대로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이때는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맞는데, 병술시가 됐을 때는 요 경우에는 목화가 세력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반대로 수를 용신으로 써가지고 을목의 뿌리를 좀 더 배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을목이 묘월이 태어나서 묘목까지 일지에서 묘목까지 봐서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한데 수로서 다시 왕한 일간을 생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냥 평면적으로 왕한 일간은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놓고 보기 때문에 다시 인성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간의 특성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계절의 특성이라고 놓고 봤을 때, 수가 없게 되면, 이 사주가 수가 없게 되면, 목화만 있게 되면 봄에 가뭄 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을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을목 자체가 굉장히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저기 강화도 같은데 고려산 가게 되면은 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진달래가 엄청나게 많이 핍니다. 그러면 을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진달래가 많이 피어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진달래가 많으니까 물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그 많은 진달래가 양분을 흡수해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착안을 한다라고 하면 왕한 일간에 다시 인성으로서 생활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가 없으면 오히려 봄에 가뭄이 들어서 을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자시하고 병술시하고 똑같이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는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병화를 용신으로 치용한다라고 하면, 병술시는 사주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를 용신으로 쓰는 약간 다른 경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주가 이모시라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수가 이렇게 투출되는 것은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있었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오화가 지지에 있는데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은 국세 자체는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은 국세가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중에 있는 화라고 한 것은 오중에 있는 정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중 병화를 쓰는 것에 비해서 오중 정화를 쓰는 것은 좀 더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사신을 쓰면 좋으냐? 이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중 경금에 뿌리를 둔 경금 투출되어 있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에요. 그죠? 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근데 아무리 모강절인 묘월이라 하더라도 신금이 을목 옆에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결국 이 칠살 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자라는 어떤 줄기를 갖다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사시라든가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썩 좋은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 사주가 개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하고 수를 같이 봐야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 정도면 자수가 있겠고 개수가 있어서 충분히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밑으로는 문제될 바는
건 없겠죠. 이 묘목을 보게 되면 묘미 합해서 다시 목으로 화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화가 없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그냥 생시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생시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시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은 을묘년 김묘월 을묘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2020년 3월 13일 금요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으로서 경자년 김묘월 을묘에 해당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똑같은 것은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주 보는 방식 일간과 월령을 놓고 보지만 일간과 월령이 같다고 해서 사주가 비슷한 사주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만 틀려도 다른 사주이기 때문에 전체 사주 국세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대운의 향배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을목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면서 회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목인 간목과는 다르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화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로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봐서 꽃을 피우는 목화 통명의 그러한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은 곧고 위로 쭉쭉 뻗는 그러한 강인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팀목이라든가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하고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이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쓸 수 없고요. 오로지 목화통명으로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사시사철 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 을목이 화사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봄에 해당이 되면서 목왕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목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인월은 목의 인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서 목이 가장 왕할 때는 언제냐면 묘월이 가장 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이 그 다음으로 왕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든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든 굉장히 왕한 그러한 때에 태어났고요.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의 격으로는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인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양인격이 됐든 걸록격이 됐든 이렇게 일간 자체가 원령을 득해서 원령을 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떻게 돼요?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신왕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할 때는 억부용신법으로서 관사를 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목이 일간이 왕하면 경금으로서 작벌에서 동량지목으로 쓰고, 병화가 왕할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하고, 이렇게 해서 관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통례라고 봤을 때, 을목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하면 금을 쓸 것이냐, 이것이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화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왕해봤자 얼마나 크게 자라겠냐고요. 화초는 그냥 화초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꽃몽울을 맺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역량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야지, 을목 자체가 왕하다고 원령을 득해서 왕하다고 해서 큰 아름들이 나무가 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왕하더라도 금을 관사를 쓰는 것은 부당하고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화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봄에 화초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봤던 이 명식은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가지고 일간이 왕합니다. 또
일지 자체에도 묘목을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연지에 있는 자수가 있어서 이 자수가 을목 자체를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연간 시간에서는 이렇게 자수 병화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 병화가 있게 되면 을목을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밖에 나가게 되면 개나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몽우리가 맺혀져 있고요. 여러 가지 꽃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새싹을 틔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나무는 꽃을 피우는 것이 좀 느려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음지에 있다라고 하면 꽃을 못 피우는, 마치 콩나물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물만 맞고 화가 없게 되면 그 꽃나무가 썩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어서 을목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에서도 이 자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경금이 있어서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경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주에서도 을묘가 있고요, 일지에도 묘목이 있고, 다시 일주도 을묘 일주가 됩니다. 어떤 분들 연주 을묘, 일주 을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것이 있으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같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사주가 중화가 되면 같은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쁘지 않지만은 중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같은 글자가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나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비교 명식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묘월이 태어나서 다시 묘목을 봐서 목이 굉장히 왕하죠. 근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수가 한 점도 없고 화도 한 점도 없습니다. 단 화가 다시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건조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건조, 즉 독양불장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만 있고 물이 없게 되면 봄의 나무가 봄 가뭄이 들어서 춘한이라고 설명을 하죠. 춘한이 들어서 봄의 나무가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사주가 춘한은 이렇게 쓰는, 지금 제가 말하는 춘한, 요 춘한자가 아니라 요 춘한을 쓰는 겁니다. 봄춘자에다가 요 한자는 가물 한자라고 해서 봄에 가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예를 들면 이 사주가 병술이 됐다라고 하면 묘하고 술하고 묘술 합이 되죠. 자, 똑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병술이 됐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묘술이 합을 해서 병화가 있으면 화가 세력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묘술이 합을 해서 병화가 있으면 똑같이 화가 세력이 있는 것인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국에 수가 한 점도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완전히 봄에 가뭄이 든 거하고 똑같고요. 이 사주는 비록 좀 지지에 있다 손치더라도 지지 자수가 이렇게 있어서 봄에 가뭄은 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화를 이루는 사주이고, 수가 용신으로 봐서 금수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화는 있는데 수가 없으니까 독양불장이 돼서 나무가 자칫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글자들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이 사주가 병자시가 됐을 때는 병화 자체는 이제 목이 많아서 충분히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요 자수 하나 가지고는 이 왕한 목을 충분하게 배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수를 용신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요것이 무인시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인시가 되면 이 사주 국세 자체도 무인시가 됐을 때도 이 사주 국세에도 뭐예요? 수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독양불장이 되는 그런 사주인데다가 잘 보시면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무인이
무인이 아니라고 하면 종격을 이루어도 괜찮았을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병자시가 되면 이거는 종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종격이냐?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수를 용신으로 써서 내격으로도 볼 수 있는 사주이지만 이거는 기토 하나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왕목에서 기토가 파극을 당하면 마치 없는 거 같다라고 하면 모광절에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되면서 전환격으로서 이거는 곡직격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는 기토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무인이 됐을 때는 기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토까지 같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지지로 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무토가 있게 되면은 왕목이 요 무토 깃들어 가지고 군비쟁제하는 그런 사주, 군비쟁제하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곡직인수격 전왕격으로서 곡직인수격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요. 인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무토,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인중에 있는 병화는 물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암생으로서 이 무토를 생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종격이 되지 못하고 그냥 내격으로 봐서 군비쟁제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종이 됐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됐었을 텐데 이렇게 기토도 있고 무토도 있어서 이거는 종격, 즉 전환격이 되지 않고 전환격 중에 곡직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사주는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나 즉 왕목이 이 무토를 갖다가 극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목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토가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데 특히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목이라고 하는 목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였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 사주에서 간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간암으로 있어 매우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모기왕에서 간도 문제가 되지만은 토가 이렇게 극파가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위라든가 대장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중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주는 오로지 토하고 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목이 너무 왕해서 토가 어떻게 돼요? 박토화되는 사주죠. 박토 내지는 산토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목이 왕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좋지 못한 것은 수기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사주 전체가 매우 건조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한쪽으로 목으로 이렇게 왕했을 때는 이런 기토 무토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목으로 정하면 오히려 국세가 좋은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글자 한두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환격 내지는 종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편고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매우 편중된 편고한 사주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